오늘은 아무래도 인트로 쪽으로 말씀을 여쭤볼 게 몇 개 있었는데요. USC에서도 임상 실험을 좀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제가 듣기로 하나가 이제 한국 사람들의 위암하고 장암이 올라간 것. 그래서 저희 내과에서도 솔직히 위암은 그렇게 많이 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의대 다닐 때 배웠던 그만큼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식생활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위암이 만약에 발견되는 경우에 지금 현재 치료가 대충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가요? 그 위암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사시는 한인분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사실 비슷하게 높기는 높은데 옛날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빈도가 떨어졌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그렇고 이제 미주에 계시는 우리 한인분들한테서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그 빈도가 올라갔는데 한국 분들에 비해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높아요. 실제로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유전자가 그동안에 변했을 거라고는 잘 생각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우리가 노출되는 환경, 이런 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식생활이 당연히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암들 중에서 이 식생활 패턴이랑 그다음에 우리 활동하는 양, 이런 거랑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위장관계통의 암, 소위 말해서 대장암, 직장암, 그다음에 위암, 이제 이런 계통의 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실 식생활이 얼마나 암이랑 직결되는가 이게 참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뭘 먹고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제한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서 이제 저 서베이하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 조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히 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그 식생활 습관, 특히 이제 고지방 음식을 드신다든지 여러 색색까지 야채 이런 섭취량이 적대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위장관계통, 특히 이제 대장암, 직장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위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탄 음식이라든지 짠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암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기인 경우, 그러니까 일기 중에서도 진짜 이제 위 안에 점막이 이렇게 위 안에 층이 네 가지 층이 있는데 위암은 대부분 위 안쪽 벽에서 처음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위 안쪽 벽에서 맨 위층 안쪽 층만 침범을 한 경우는 보통은 바로 가서 수술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게, 그러니까 두 번째 층 이상을 침범을 하게 되면 사실은 가장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수술 전후에 항암제를 갖다가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암은 이게 빨리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빨리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조기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실제 나중에 수술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관찰하다 보면 1년, 2년 있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제를 이 수술 전후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일단은 수술 전에 항암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원래 있던 암의 사이즈를 줄이게 되고 또 혹시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들이 주변에 이렇게 퍼져나가 있는 게 있게 되면은 그것도 한꺼번에 없애서 수술이 깨끗한 수술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3기, 4기가 돼가지고서 특히 이제 4기 같은 경우에는 위랑 위를 포함한 주변의 그 림프절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간이나 폐나 뭐 이런 데 가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사실은 완치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대신에 이제 장기간 조절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항암제라든지 표적치료제든지 면역치료제든지 이제 이런 약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특히 이제 면역치료제나 그 표적치료제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항암제는 어떤 위암이든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암제라는 거는 빨리 자라는 세포는 다 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면역치료제나 표적치료제는 이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고 별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도움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유전자 변이 검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조직 검사하신 거라든지 수술하신 그 암덩어리에다가 우리가 테스트를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분들은 저희가 권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반적인 이제 항암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과 주치로 굉장히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은 광고를 해요. 뭐, 피 검사로 모든 암을 뭐 다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솔직히 제 느낌에는 좀 너무 그 과대 광고 같은 것도 당연히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뭐 내과 학회에서 건강검진으로 하라고 하는 거에서는 별 혈액으로 해서 알 수 있는 암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혹시 이제 일반인들이 건강검진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게 진짜 필요한지. 네. 사실은 이제 암 그 스크리닝, 조기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제 조기 발견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뭐 내시경도 그렇고 사진 찍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옛날부터 이걸 피검사를 어떻게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왔고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그 많이 이제 일반인 분들이 이제 들어서 아시는 거는 종양 표지자라고 해가지고 튜머 마커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CA 하면은 뭐 장계통암, 대장암, 위암 이런 데 올라간다고 알고 계시고 CA19-9는 췌장암, 담관암, PSA는 뭐 전립선암 이제 이런 식으로 피검사를 해가지고서 특정한 암이 있으면은 올라가는 수치가 있다. 이제 이걸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스크리닝 목적, 그러니까 암이 있나 없나를 그런 그 종양 표지자 검사로 해라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그 민감도랑 그 이게 말하자면 sensitivity, specificity라고 하죠. 이런 게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수치가 올라가 있다고 해서 100%다 암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이게 안 올라가도 암이 생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테스트만 가지고서 정확히 알기가 힘들어요. 이제 그런 테스트가 비교적 정확한 뭐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일부의 전립선암 빼놓고는 PSA에 올라가는 걸 보면은 암이 어느 정도 잘한다 이걸 어느 정도 알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종양 표지자 검사로서 암 스크리닝을 갖다가 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레지던트를 할 때와 아닌 지금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치료가 좋아져서 예전에 많이 죽던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암을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거 꼽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한국 분들한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폐암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폐암은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사기 폐암이 걸리셨다. 그럼 대부분 1년 안에 거의 예외 없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뇌에 전이가 됐다. 그러면 6개월 이상 사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암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존 기간이 굉장히 짧았었는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표적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 이제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폐암이 있으셔도 이게 오랜 기간, 장기간 이제 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서 지금 뭐 암을 가지시고도 지금 8년째, 그러니까 제가 암이라고 하는 건 사기암 얘기하는 거예요. 뼈도가 있고 뭐 간에도 전이 돼 있고 다 퍼져 있는 이런 암을 가지고도 지금 8년째 멀쩡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뭐 3년, 4년, 5년 사시는 분들은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게 사실 한국 분들이 물론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 생기는 폐암이랑 약간 달라요. 이렇게 담배 안 피우시는 특히 여성분들한테 생기는 폐암이랑. 근데 담배 안 피우시는 여성분들한테 생기는 이런 폐암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표적 치료제 사용하려면은 그 표적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특정한 유전자 변이가. 그런데 그게 한국 분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게 있을 확률이. 그래서 이런 백인들은 보통은 담배 안 피우는 분들이라도 그런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이런 표적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 분들이 한 20%밖에 안 되는데 한국 분들은 그게 한 50% 정도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표적 치료제가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또 이제 면역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고 보는 이제 PD-L1 항체니 뭐 이런 게 양성인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암을 가지고서도 장기간 잘 조절되면서 이제 암이 더 이상 안 자란 상태로 그냥 계속 갖고서 일상생활 하시면서 사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뭐 한 7, 8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폐암이 가장 그 획기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폐암은 뭐 생존 기간이 워낙 나쁘다가 요즘엔 장기간 사시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발전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이게 이 천지개벽한 암은 그 악성 흑색종이라고 하는 멜라노마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멜라노마라는 피부암은 사실은 사기인 경우에는 뭐 항암제가 아니라 뭐 항암제 할아버지를 써도 거의 전혀 안 들었었는데
요즘에 나온 이런 면역 치료제 통해서 요즘엔 뭐 거의 뭐 5년, 6년, 7년 막 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암을 통틀어서는 멜라노마가 가장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 한인분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폐암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그 시청자 질문에 대해서 좀 모아서 선생님께 한번 상의를 드리고 그런 시간을 좀 주기적으로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제가 왜 이걸 시작을 했냐면요.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면서 보니까 현대 의학이 너무 많이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의사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환자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치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거기다가 이제 장사를 하시는 그런 잘못된 정보에 휩쓸려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많이 하는 걸 봐요. 저희 환자들도 뭐 항암 치료 이런 거 다 안 하고 돌을 닦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면은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방송은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해서 정기적으로 수요일 날 아마 이게 우리가 되는 데까지 해서 방송을 할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초대해 안녕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 네.